오늘 영상에서는 사망률 90%인 췌장암의 신호가 되는 입속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40대 중반이 지나니 집집마다 부모님 중 암 환자 없는 집이 없고 다들 간병에 바쁘십니다. 그 정도로 암은 우리 주위에서 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암은 초기부터 몸이 아프고 속이 안 좋아서 아픈 게 티가 나는 반면 어떤 암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단지 혈액검사 때 수치가 높아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검진으로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침묵의 살인자인 암은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은 엄청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워낙 몸통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성능이 무척 좋은 CT를 찍는 게 아니라면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잘 없어서 말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10%도 안 되고 고통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평소 채식을 하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던 스티브 잡스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을 정도로 무서운 췌장암은 최근 특히 한국에서 발병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완전 초기에 발견하면 전이가 안 되어서 금방 수술을 할 수 있고 생존율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연구에서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인 입속 이것을 통해 췌장암 신호를 미리 알 수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치주염이었습니다. 치주염이나 치주질환이 있어서 치아가 약하고 잘 빠지는 환자들과 암 환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치주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입속에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59%나 높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장과 입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서식하는데요. 입속에는 약 774종의 구강세균이 서식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미국 뉴욕대 연구진이 2018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속에 치주염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라는 구강세균이 있으면 췌장암 위험이 73%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진지발리스균은 치아 세균막의 당과 단백질을 먹고 살면서 심한 독소를 뿜어내는데 이게 심해지면 잇몸염증, 즉 치주질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진지발리스균이 심지어 췌장암의 원인까지 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음주를 평소에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세균이 입에 서식하고 있으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 흡연, 육식 등이 췌장암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치주염이 췌장암의 조기 신호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치주염이 있으시다면 복통, 소화불량, 이유 없는 식욕이나 체중 감소, 황달, 그리고 기름진 변이나 회색변을 보진 않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에 사는 세균이 어떻게 췌장까지 가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이로 씹어서 삼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무서운 세균이 순환계를 통해 췌장 및 기타 부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세균은 다른 부위로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동맥이나 식도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태아, 태반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균은 어떻게 췌장암을 일으키는 걸까요? 우리 몸은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진지발리스는 이 신호체계를 파괴시켜 우리의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뒤 이 세균은 췌장에 암을 유발하는 TLR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췌장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동물 실험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만성 췌장염, 담배를 피시는 분 및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 방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이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서 췌장암을 빠르게 발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진지발리스 예방 치약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것인데요.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치질을 잘하고 치실을 쓰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그렇지만 양치질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지는 제대로 아시고 계신 분은 별로 없으신데요. 무려 우리 국민의 70%가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잇몸 속 세균 주머니인 치주포켓을 없애는 양치질을 하셔야 합니다. 치주포켓은 잇몸과 치아의 경계에 있는 주머니 모양의 틈으로 건강한 잇몸은 약 0.1에서 0.2cm 깊이로 파여 있지만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틈이 더 깊습니다. 치주포켓에는 잇몸염증의 원인되고 췌장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세균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치주 포켓에 낀 이물질은 일반 칫솔질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치구, 3단 양치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바치구의 바는 바수법 칫솔질을 의미합니다. 바수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요. 칫솔을 45도로 만들어 세균이 많이 사는 치주 포켓이 형성되는 이와 잇몸 사이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진동을 가볍게만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포켓을 제거해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TV에서 나오는 폭풍 양치질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잇몸이 다 마모되어 나중에 틀니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살살 칫솔모에 진동을 주시면서 이와 잇몸 사이를 닦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바치구의 치구는 치실과 구강세정기를 의미합니다. 치실은 또한 치주 포켓이 있는 이와 잇몸 사이에 넣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 흔히 워터픽으로 부르는 구강세정기를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청소를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구강이 유지되며 췌장암 위험이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끊어서 쓰는 치실은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스틱으로 된 일회용 치실을 쓰시면 아주 간편하게 치실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손이 직접 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치실을 사용할 때 한 번 사용한 치실을 다른 부위에 사용해도 될까요? 치실을 사용할 때 보통은 끊어 쓰는 치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치실을 한 번 끊어서 쓰시면 그것으로 모든 치아를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어금니에 사용한 치실을 앞니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음식물이 붙어 나와도 음식물만 제거 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도중에 치실이 끊어지거나 가닥이 생긴다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 번 쓴 치실을 말렸다가 다음날 써도 되나요? 사용 후 줄이 끊어지지 않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로 대충 세척한 후 말려 재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스틱으로 된 제품을 아까워서 재사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를 입안에 다시 넣을 수 있으므로 결국 힘들게 기껏 빼낸 박테리아를 다시 먹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크게 띄지 않지만 여러 겹으로 된 실이 이미 느슨해져 있어 세척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생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한 번 쓴 치실은 사용 후 바로 버리고 다음 날은 절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청결관리 말고도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 그리고 비트를 잘 섭취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루테올린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들은 췌장암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췌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효소의 생산을 늘리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을 줄여 당뇨병은 물론 심혈관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설포라펜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브로콜리에는 면역 반응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100g 당 114mg이나 들어있어 레몬보다도 2배로 많다고 합니다. 비타민 A, B1, B2와 칼륨, 인, 칼슘 등 각종 미네랄도 많이 포함돼 있어 췌장에 정말 보약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도 뜨거운 물에 데치면 좋은 영양소가 다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 아시나요?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뜨거운 물에 5분 이상 데칠 경우 항암작용을 하는 비타민C와 설포라판과 같은 영양소가 물에 다 녹아나와 브로콜리에는 10%도 남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예 생으로 먹으면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콜리는 직접 물에 넣어 끓이기보다는 1분 이내로 쪄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찌는 게 귀찮은데 쉬운 방법 없냐고요? 정말 쉬운 방법을 오늘 건강지킴 TV에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밥 공기에 물을 반만 채워서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주세요. 밥 공기에 물이 끓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뒤 집에서 흔히 쓰시는 거름망에 브로콜리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주시면 브로콜리가 완벽하게 익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브로콜리를 대량으로 찌고 싶으시다면 그만큼 더 큰 공기를 준비하셔서 더 오랜 시간 물을 끓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 걱정 없이 완벽하게 익은 브로콜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와 비트가 좋습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양배추는 위장뿐만 아니라 각종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장벽을 보호해주고 비타민 K가 장내 출혈을 막아주기 때문에
주요 장기에 세균이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트는 췌장이 분비하는 인슐린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서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식품입니다. 또한 췌장의 염증이 낫도록 하고 혈당을 낮춰주는 베타인이 100g당 무려 128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느타리버섯의 10배가 넘는 수치라 췌장암은 물론이고 당뇨병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배추도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라 물에 너무 오래 데치면 안 되고 브로콜리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주시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비트는 아삭아삭하니 깍두기나 물김치, 장아찌 아니면 피클 형태로 담가 먹으면 맛있는 반찬이 되어 식사 때 입맛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췌장암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췌장은 지방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에 상당히 부담이 가게 됩니다. 만약 췌장염을 앓고 계시거나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튀김, 프렌치 프라이 등 우리가 잘 아는 기름진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 음식으로 잘 알려진 아보카도나 호두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아보카도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좋은 식품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루 섭취할 적정량은 아보카도 오일 20ml 정도라고 식약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보카도 반 개 정도에서 추출되는 오일량입니다. 하루에 아보카도를 하나 이상 섭취할 경우 췌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보카도 과량 섭취로 췌장에 부담이 가서 몸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올리브 오일도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름, 즉 지방이기 때문에 췌장이 약하신 분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루 3번 양치질을 바치고 방법으로 잊지 말고 하시고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은 절대 과량 섭취하시면 안 되고 대신 찐 브로콜리나 양배추찜을 자주 드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